1986년 사나이 울리는 신라면이 나옵니다. 근데 이 신라면은 사나이만 울린 게 아니라 경쟁사도 울리게 되지. 반갑습니다. 이병철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하고 라면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. 일단 앞부분에서는 한국의 라면에 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. 한국인의 가장 소울푸드라고 할 수 있는 상품 라면. 우리 외국 가면 제일 먼저 떠오른다 라면이죠. 물론 가장 많이 먹는 라면이 신라면이라고 하고요. 2위는 진라면이라고 하죠. 그럼 우리나라 라면은 대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을까? 물론 일본에 좀 영향을 받고 만들어졌을 텐데요. 1958년 일본의 안도 모모후쿠라는 사람이 치킨 라면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해요. 그런데 이 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튀긴 형태도 좀 아니었고요. 스프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도 아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라면은 62년에 묘조식품이 명성라면이라는 걸 만들어서 나타나게 된다고 하죠. 이건 일본이고, 물론 여기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 나타나는 최초의 라면은요 라고 하면 1963년에 우리가 아시는 삼양라면입니다. 일본과 비교해 본다면 또 한 1년쯤 뒤진 거죠. 이 삼양라면이 나오게 되는데 처음에 가격은 대략 한 10원쯤 했다고 합니다. 그 당시 짜장면 가격은 4, 50원 정도 했다고 그러니까 이 라면이 비싼 건 아니었던 거예요. 그런데 이 라면이 사실은 비싸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는 시대상의 이유도 있습니다. 1961년에 박정희 정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사실은 쌀이 부족했어요. 쌀이 부족한데 그나마 좀 좋게 표현하면 원조, 나쁘게 표현하면 얻을 수 있는 게 미국에서 원조해주는 밀이었던 거죠. 실제로 그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아주 오랫동안 가니까 우리나라가 혼식을 권장하고 분식을 권장했었죠. 저희 아주 어릴 때 학교 다니다 보면 도시락 검사도 했었어요. 흰 쌀밥이 아닌 꼭 혼식을 해가야 돼 있었고 분식을 권장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전통주 막걸리죠. 1966년부터는 쌀로 막걸리 빚는 것조차도 금지시켜버렸었습니다. 오히려 라면 소비량을 늘리도록 정부 정책적으로 확산해가는 이런 시대였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러다가 1965년쯤 되면 라면이 좀 성공을 합니다. 성공을 하면서 삼양라면이 성공을 하는 거죠. 여러 군데서 라면이 나오게 돼요. 그래서 거의 7종 정도의 라면이 나오는데 뭐 지금의 사조, 그 당시로 동방유량 또는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당시는 이제 럭키 같은 데도 나오는데 그래서 무슨 뭐 스타라면도 나오고 막 여러 종류의 라면들이 나와요. 그런데 삼양을 따라갈 만한 어떤 그 가격대와 그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없어서 거의 다 망하고 딱 한 군데가 남습니다. 그게 어디냐면 롯데예요. 자, 롯데 정확히 표현하면 롯데공업인데요. 이 롯데공업이 버티는 거죠, 사실은. 계속 버티는데 이 롯데공업은 너무 힘들어서 삼양라면에다 매각할 생각도 있었어요. 그래서 협상도 했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1971년 드디어 롯데공업이 터집니다. 그게 새우깡이에요. 새우깡이 딱 터지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죠. 새우깡 판 돈으로 버팁니다. 계속 버티고 사세도 확장해가죠. 이렇게 성장해 가던 롯데가 드디어 대박 상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. 첫 번째는 뭐냐면 광고 기억나십니까? 형님 먼저 아우 먼저. 그 광고 모델이 여러분들이 그 당시는 유명했던 코미디언 구봉서 씨인데요. 이 라면이 딱 터지는데 이게 바로 농심라면입니다. 이 라면이 딱 터지면서 사명도 바꾸게 되죠. 롯데공업이 아니라 농심으로 바뀌게 됩니다. 자,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농심의 반격이 시작됩니다. 1982년 떠오르십니까? 최초의 우리나라 우동라면일 겁니다. 너구리 한 마리 몰고 가세요. 너구리라는 라면이 나오게 되죠. 그리고 1983년에 안성탕면이 나옵니다. 이 안성탕면은 실제로 공장 하나가 안성에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안성탕면 나오고 1986년 사나이 울리는 신라면이 나옵니다. 근데 이 신라면은 사나이만 울린 게 아니라 경쟁사도 울리게 되지. 신라면이 나오면서 드디어 그 당시 시장 점유율 1위였던 삼양을 농심이 이기게 돼요. 그러고 3년쯤 지나서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. 그게 삼양라면 오지파동이지요. 이걸 계기로 완전히 삼양이 몰락하게 되는데 자, 그 몰락하게 되는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들어도 아마 용어상으로는 마음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. 공업용 우지를 삼양라면에 사용했다는 거지. 근데 우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소기름이지요. 그럼 그 전까지는 소기름으로 안 했었는 소기름을 했었습니다. 근데 좀 전에 단어를 보시면 마음에 걸리는 단어가 있지 않으세요? 공업용 우지. 공업용? 우리 느낌에도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요. 이건 사실 수입하는 과정의 문제였다고 해요. 물론 외국에 보시면 주로 먹을 고기가 많으니까 이 기름만 있는 부분을 별로 먹을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. 그런데 이 기름을 사용하는 부분이 주로 어떤 곳이었냐면 뭐 기계 같은 곳에 윤활유도 좀 바르고 했었나 봐요. 이게 사실은 몸에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. 이게 몸에 나쁘다는 인식을 줌으로써 삼양이 무너지게 돼버리죠. 어느 정도 무너집니까? 이렇게 말하면 삼양이 그 당시로 사원 중에 80% 정도를 해고하고 160만 상자를 폐기 처분하게 된다고요. 이다음부터
삼양의 이미지는, 물론 그 우지파동은 나중에 인체에 무해하다라는 게 판결이 났고, 그랬으나 이미 삼양은 무너진 다음이었던 거죠. 근데 이 부분에서 이런 분들도 나오세요. 농심을 밀어주기 위해서 어떤 이루어진 정치적, 언론적인 문제가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. 여긴 두 가지 견해가 다 존재합니다. 이런 분들이 있죠. 첫째는 무슨 소리 하냐. 그 전에 이미 농심이 삼양을 이겼다. 이건 조작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, 지금 또 하나 두 가지 견해를 다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, 이것으로 인해서 농심을 정치 또는 어떤 언론 쪽에서 도와준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근거는, 첫 번째는 이 자리입니다. 그 당시 조중동 이 언론사들이 이 우지파동을 대서특필하고 아주 사건을 크게 만들었었어요. 크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양이 무죄 판결이 났을 때에는 거의 언론에 실지 않았다는 것이죠. 뿐만 아니라 2008년도에 농심 신라면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었는데, 이런 것들은 조중동이 거의 잘 다루지가 않더라는 거예요. 이게 언론의 힘이 아니었을까라는 부분도 있고, 정치적으로도 농심이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하나 있긴 있죠. 실제로 이 우지파동 당시에 농심 같은 경우는 그 몇 개월 전에 이 우지를 사용하지 않고 팜유를 사용했다고 해요. 근데 농심의 발표상으로는 차별성을 위해서 팜유를 사용했다고 하지만, 하필 시기적으로는 그걸 바꾸고 얼마 안 돼서 터진 사건이니까 미리 정보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2016년이었죠.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내신 김기춘 씨. 그 당시에 농심의 법률 고문으로 있으면서 1,000만 원씩의 월급을 받았다고 돼 있는데, 이게 왜 문제입니까? 이렇게 하면, 이 김기춘 씨가 우지파동이 있던 당시에 그 사건을 다뤘던 그 당시 검찰총장입니다.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이건 농심을 정치나 언론 쪽이 도와준 것이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자, 그런가 하면 이제 한국의 라면, 제가 그냥 한두 개 정도 더 보고 싶은 데가 있는데요. 하나는 뭐냐? 비빔면입니다. 비빔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농심도 삼양도 1위를 못합니다. 어디가 1등이죠? 팔도예요. 근데 왜 팔도가 1등일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생각인데, 한국 야구르트가 만드는 거죠. 틈새 시장을 공략했던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저는 봐요. 라면을 이 뜨거운 국물 때문에 여름철엔 별로 먹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해요. 이 여름철에 공략할 만한 상품이 있을까? 그래서 나온 게 팔도 비빔면인데,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느낌 안 받으세요? 그럼 차라리 냉면을 먹지, 굳이 비빔면을 먹어야겠어?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. 그래서 팔도 비빔면이 성공했던 가장 큰 이유는, 이 팔도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국 야구르트 거지요. 한국 야구르트에는 이미 판매를 담당할 수 있는 훌륭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있었죠. 떠오르십니까? 야구르트 아줌마. 그래서 이 야구르트 아줌마들은 당연히 일단 판매자, 하시는 분들이,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아줌마고, 주 소비자 아줌마죠. 일단 통하고, 또 한 가지는 만나서 수다 떨듯이 얘기하면서 먹는 법, 어떻게 끓이는 법 알려주면서 일일이 나눠주다시피 하면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, 그래서 팔도 비빔면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. 자, 그리고 또 한 군데 보고 싶은 건 오뚜기입니다. 여러분들이 오뚜기는 1987년도에 오뚜기 라면을 설립을 하는데, 설립을 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, 떠오르십니까? 어느 라면 회사를 인수하죠. 청보입니다. 1984년도에 만들었던 청보라면. 그 라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. 광고하신 분은 이주이시고요. 맛은 더럽게 없습니다. 그 청보라면 그러면 좀 팔렸던 게 뭐냐면, 우리 라면 하나 딱 먹고 나면 왠지 약간 양이 좀 부족한 것 같지요. 그래서 양을 좀 늘려서 곱빼기 라면이라는 걸 만들었었어요. 그나마 그게 좀 성공을 했고, 또 이 청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군납을 주로 청보가 있었죠. 근데 그랬더니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. 군인은 맛없는 거 먹어도 되나요? 근데 어쨌든 비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걸 인수해서 지금 만들어진 게 오뚜기 라면이에요. 그리고 최근에 제가 떠오르는 건 하림이 라면 쪽에 뛰어들었죠. 미식 장인 라면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정재 씨가 광고하고 있는데,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거 보면 그 상품은 좀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해서 한국 라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